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남해안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다 수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양식어류의 폐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내 처음으로 통계청과 함께 청년층 관련 통계 항목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통계치는 지역의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당권 도전 발표 이후 당내 내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는 다른 인사들도 지역을 찾아 안철수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록도 한센병원에서 한평생 봉사활동을 펼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여수와 고흥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양식어가와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소경도 인근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곳의 수온은 28.7도, 평년보다 2.5도 높습니다. 가두리 칸칸마다 산소 공급기를 가동시켰지만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사료를 안 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뭐 산소 공급 요리 틀어놓고 이제 보고만 있는 판이죠, 먼저. 고흥 나로도 해역의 수온 역시 평년 대비 3도나 높은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전남 동부 해역에 처음으로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쇼크와 질병,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양식 어패류의 폐사가 우려됩니다. 문제는 이달 중순까지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해양이 안정화된 상태고 태풍도 지금 비껴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수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햇빛 가림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물, 청소를 해서 조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한편 경북 울진에서 포항 앞바다에도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고 경상도와 부산, 제주도 해역 등에 내려졌던 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서부 해역엔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냉수대의 영향으로 수온의 변동폭이 커 양식 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거문도와 초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광양 36도, 여수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남 동부 지역에 사흘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나주에서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져 폭염 속 노약자들의 건강관리도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5에서 5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분야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김정숙 여사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각각 명예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출범 후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공군은 지난해 두 간호사를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등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역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두 간호사를 만나 격려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통계는 국가 전체나 광역 단위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순천 지역의 청년층 관련 통계치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지역에 특화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50년 된 농협 창고를 멋스럽게 재건축해 전국 배낭여행객들의 보금자리가 된 청춘창고. 지역 청년층인 이곳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월 수입을 기대하고 있을까? 월세라던가 보험료라던가 여러 가지가 의외로 더 많이 들어서 못해도 한 500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해도 초봉이 200을 주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19세에서 39세 순천 지역 청년층 30%가 300에서 400만 원,
25%가 200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24세 이하 저연령 청년층 대부분은 3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청년층 67%가 빚이 있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10명 중 3명 이상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연령대 실업률의 2배를 넘었고 청년 인구 비율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른바 청년 실신 세대의 그림자가 완연했습니다. 순천시가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개발한 청년층 관련 통계 항목은 인구,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112가지에 이릅니다. 저희 순천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 굉장히 일자리부터 해서 그 실업률도 높고 좀 직장 없는 사람들도 많아서 도대체 그렇다면 어느 계층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번에 개발된 다양한 항목의 맞춤형 통계치로 지역 청년층의 삶을 수치로 조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에 명확하게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행정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이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을 찾은 천정배 의원은 강한 어조로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 전남을 가장 먼저 찾은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로 안철수 전 대표를 규정하고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은 몰상식한 일이라며 거듭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위원회들을 잇따라 찾아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보다 안 전 대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은 그건 지방선거도 뭐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는 대선을 치른 안철수 전 대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호남 민심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파문 속에서도 전남의 국민의당 당원은 증가세 속에 5만 명을 넘어섰고 호남 당원은 전체 5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은 송기석, 송금주 의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또 이제 지난번 우리 홍보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처럼 길리백이 증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적인 전당대회를 표방했지만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국민의당의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12월까지 지역 차원의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합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모두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치매 개선 프로그램실과 조기 치매 검진실, 교육실을 갖춘 치매 안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수관 내 치매 환자는 모두 2,643명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되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여가 공간으로 새로 탄생합니다. 광양시는 국비 포함 3억 6천만 원을 들여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1층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 동아리 사무실로 활용하고 2층은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과 학습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충족과 광양읍권 생활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5.18, 세대와 지역을 넘어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나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이제 바로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프고 많이 좀 그 장면에서 좀 화가 나고 좀 울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개봉한 택시 운전사는 개봉 엿새 만에 관람객 500만 명에 근접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의 관람객 수를 이미 뛰어넘었고 5.18 소재 영화 중 가장 흥행한 화려한 육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막 성질도 나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와서 저희가 5.18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옛날에 때 저랬을까 궁금하고 좀 많이 나빴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많은 생각이 있어요. 네티즌 평점과 관람객 평점에서도 9점을 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점, 또 대학생과 택시 운전사 등 소시민의 모습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극히 소시민의 어떤 삶인데 이게 이제 5.18을 겪으면서 5.18의 참상을 보게 되고 자신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더구나 이거 이제 실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5.18 영화 한 편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오늘 순천 출신의 프로골퍼 이정은 선수를 지역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정은 선수는 연양중과 청암고를 졸업하고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지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올해 US 여자 오픈에서 5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선수는 오늘 홍보대사를 수락하며 시 인재육성 장학회 등 3개 기관에 모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최대 연 48%의 고리사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광양시 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고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최대 연 48%의 높은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인 25%를 초과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고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며 적용된 혐의는 전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과학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25주년을 기념하는 상설 전시회를 열고 발사체 실물 모형과 인공위성 부품 등 다양한 과학시설들을 방문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항우연은 또 달 탐사 예정 로켓과 과학 관측 로켓 등 이색적인 시설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며 방학 기간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당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이 개장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자의 경우 방문 당일 시험장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30분 정도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하고 2주 정도 후에 면허증을 수령했지만 이제는 즉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면허 교환도 당일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모금액에 대해 배분 사업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까지 진행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남에서는 지난해보다 12억 원이 늘어난 83억 3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여수시가 도시재생 시민대학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주민 참여 방법과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등 특갱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현재 9기까지 모두 271명의 시민들이 수료했으며 올 하반기 수강생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민센터와 도시재생과에서 모집합니다. 광양시가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조사합니다. 광양시는 표본각으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의뢰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흡연, 음주, 사고 중독 등
18개 영역, 22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집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70여 곳의 마을에 담당자들을 투입해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특히 조작 요령과 자가정비 등 안전교육도 실시해 고령 농가들의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